은퇴 설계 내지는 재무 설계 언제부터 하는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칙을 지키는 어떤 투자로 자산을 지켜가시면서 불려가시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 텐데, 자, 50이 넘어서게 되면 사실은 내가 더 이상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시간이 언젠가 오잖아요. 정년퇴직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초조해지고 조급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선생님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 자, 이 돈이라는 것은 사실 장기 투자로 가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에 주식 광풍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최근에 의뢰를 많이 받는 20대 젊은 친구들 위주의 그 재무 설계에 있어서는 주식을 굉장히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너도 나도 우리가 이제 주식에 알지 못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남들이 간다고 해서 내가 기름 메고 불 속으로 뛰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들이 어떤 확신이 서셨었을 때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를 활용하시되 선생님들이 반드시 최종적으로 선택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공부해 보셔야 돼요. 기초자산의 구성에 따라서 운영되는 펀드 매니저들의 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주식을 잘 안다고 해서 채권을 잘 아는 것이 아니고, 채권은 정말 내가 통달했다라고 해서 주식의 어떤 종목을 찍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가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은 맞지만 투자 정량 비교 검색하시고 반드시 적립식 투자로 해서 장기적으로 일정 부분 꾸준히 적립해서 내가 어떤 갖고 있는 위험을 희석시키는 이런 부분의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투자에 있어서는 반드시 투자 원칙을 지키시는데, 우리가 존경해 마지 않는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투자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 원칙은 절대로 원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원칙은 뭐예요? 제1의 원칙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쉽게 설명드리면 절대 원금을 훼손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투자라는 이야기가 붙는 그 순간 선생님들 원금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실적에 따라서 잘 나갈 수도 있지만 실적이 좋지 않을 때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위험성을 최대한 상쇄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을 몇 가지 간단히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지수 펀드, ETF, Exchanged Traded 펀드의 준말인데요. 펀드는 쉽게 설명드리면 요즘에 이제 6만 전자라고 하죠. 예전 삼성전자가 50만 원 넘어서 100만 원을 바라보는 그런 고지에 있었을 때, 나는 예를 들면 50만 원을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5만 원을 갖고 있는데 나처럼 5만 원을 가진 친구들이 10명 있는 거예요. 그럼 10명 모여서 삼성전자 한 주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에 플러스 10%가 나오면 우리 이제 10명이 노나갔고요. 또 이제 그 다음 달에 마이너스 10%가 나면 우리 또 10명이 노나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렸지만 이게 뭔가 하면 주식형 펀드예요. 기초자산이 투자하는 종목 대상이 주식인 경우에는 주식형 펀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 위주로 들어가면 채권형 펀드, 내지는 주식과 채권을 혼합해서, 내지는 실물자산을 이렇게 혼합해서 혼합형 펀드라고도 하는데, 기초자산이 뭔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ETF 이런 애는 소극적으로 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이 펀드 매니저가 시장의 수익률보다 초과 수익률을 나는 얻겠어. 그러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조금 위험한 상품에 내가 공격적으로 투자하겠어.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수나 수수료가 좀 많겠죠. 그런 펀드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펀드에 담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운영 방식 자체가 코스피 지수를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 지수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대로 가겠어. 그냥 시장 수익률만 그냥 먹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10,000원, 1,000원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도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는 ETF를 이용하실 수도 있다. 사실 펀드는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시냐 따라서 지금 주식 너무 강풍이고 한때는 채권이 굉장히 좋았던 시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품의 어떤 구조의 성격에 따라서 수익률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고 선생님들이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가지시고 장기 투자, 적립식 투자 하시기 바라고요. 펀드는 적립식 투자 가능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큰 돈이 들어가는 어떤 거치식 방식도 있지만, 거치로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매입하시는 시점도 중요하지만 매도하는 시점도 중요해요. 이런 부분에 어떤 위험을 좀 상쇄할 수 있겠고, 적립식으로 꾸준히 그냥 나는 시간에 투자하겠습니다. 그것도 현명 하나의 방법이고요. 50대 이후에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간략히 설명해 볼까 하는데,
노사발전재단과 그 다음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노사발전재단 위주로 말씀드리면요. 전국에 13개 이제 광역시별로 해서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장년을 위한 근로 단계별의 어떤 맞춤 고용 서비스를 아울러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뭔가 컨설팅을 받고 싶어. 전문가들 많습니다만 아무래도 공인된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조금 우리가 체계적으로 솔루션 받아보시면 좋으시겠죠. 그래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어떤 창업 컨설팅 저는 한번 추천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부족한 노후소득이 있다라면 이제 내가 마련한 어떤 연금이 좀 없는데 어떻게 좀 버텨볼까. 그래서 소득의 크레바스라고 합니다. 그 빙산의 틈 아시죠? 이 구간을 내가 만 55세에서 65세 때 한 10여 년 정도를 어떻게 한번 버텨볼까. 그래서 만약에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조기 노령연금이 가능하더라. 또래 연령대보다 1년 내지 많게는 한 5년 정도 연금을 당겨서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자, 또래 친구들이 만 65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나는 이제 5년을 당겨서 받게 되면은 만 60세부터 받으실 수 있죠. 평균적으로 한 1년 한 6% 정도. 그래서 최대 5년 당기면 몇 퍼센트 정도, 한 30% 정도는 감액이 되어서 지급이 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가주택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소득을 확보하시는 목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방문해 보시면 월 지급금 예시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선생님들 필요한 어떤 상품의 구성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사기 어떻게 예방을 하실 수 있을까를 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알토란처럼 열심히 땀 흘려서 모으신 노후의 자금이에요. 그런데 이 노후의 자금을 사실은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갑자기 잃어버리실 수도 있더라. 너무 억울하잖아요. 요즘에 어떤 금융사기범들의 수법을 몇 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금융투자 사기들이 굉장히 활기를 치고 있더라.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기준금리가 0.5%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도 거의 1%대의 예적금, 그 다음에 펀드의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리 숫자 좀 힘들잖아요. 장기적으로 투자하신다고 해도. 자, 그러다 보니까 SNS나 어떤 블로거나 내지는 너튜브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금융 투자 제한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수익성이 지금 현재 세 자리 숫자다, 기본적으로 두 자리 숫자 이상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혹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 꼼꼼하게 면밀하게 들여다보시면서 판단 잘 하시고요.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이야기, 세상에는 절대 공짜 점심은 없어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짜가 없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제안을 해올까?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게 되면 그분들의 의도를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금융사기는 예방이 반드시 최선이고요. 만약에 우리 센터에 투자 권유를 받으신다면 일단은 관심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에게 물어보고 다시 이야기할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거절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출 사기도 요즘에 많다라고 해요. 지금 현재 고금리 쓰시고 계시니까, 예를 들면 20%가 넘는 18%, 16% 쓰시고 계시니까 한 자리 숫자를 한번 줄여보세요. 저에게 어떤 수수료를 좀 주시면은 제가 선생님의 신용 등급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지금 현재 이제 등급제 남아있으니까 1등급이 최우수 등급이잖아요. 1등급에서부터 10등급까지. 그래서 0점에서부터 1000점까지. 자, 이 한 개 등급을 상향할 때 평균적으로 걸리는 기간이 4.5개월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나에게 수수료를 받아서 바로 올려준다라고 하지? 의심을 한번 품어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고요. 우리 선생님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선생님들 가시는 앞날에 항상 건강과 희망만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